예약되나요? 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정도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성매매 포주의 언어였구나. 저는 25살이고 공부를 하려고 이 핸드폰은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을 좀 차단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개통한 핸드폰이에요. 어디 사이트 보고 연락했어요. 누구 예약되나요? 어떤 행위 예약되나요? 2시간 예약되나요? 이런 식의 문자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물 촬영 홍보 연락도 오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성매매 포주의 번호였구나 라고 하루 정도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못해도 전화 문자 합쳐서 10통은 왔어요. 적게 올 때는 전화 문자 합쳐서는 5, 6통은 왔고요. 많이 올 때는 10건 이상 올 때도 있었어요. 수도 때도 없었어요.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 금요일에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침에 안 오는 건 아니었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늘 왔어요. 누구 놓고 질 되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몸이 위험해질 각오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비참해졌어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번호를 바꾸는 게 최선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젠틀하게 연락을 한다는 점에서요. 저를 포주로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말투도 정말 정중하고요. 이렇게 성매수자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늘 악마화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나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 사람도 나한테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했고 그걸 알리고 싶었어요. 성매매 실태 조사나 연구에서 나오면 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죠. 그러면 구매자들의 태도나 이야기는 너무나 폭력적이잖아요. 누군가의 성기를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상한 걸 놓고 때리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가끔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기도 하고요.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정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내가 구매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요, 전혀 범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당당했거든요. 내가 이걸 들킬 수도 있고 내가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아무한테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밤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많이들 들어보셨죠? 현장 단체들이 이제 고발 작업을 거치면서 국내 1, 2위의 포털 사이트들이 이제 해체되거나 혹은 분화되거나 또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해서 정보들을 취득했었던 성매수자들이 따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후기들을 생성하고 거기에 이제 환호하고 게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눈에 띄게 활발해져가지고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이것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후기를 올리는 자들한테 이 커뮤니티에서 포인트를 주고 또 포인트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등급이 높은 자가 올리는 후기들은 그만큼 각광을 받고 굉장히 환호를 받죠. 비대가성으로 얻는 것들도 만만치가 않았던 건데요.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주변에서 환호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공감대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어떤 범죄 의식,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품평과 혐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뭐 만연해지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커뮤니티의 모습들을 저희가 굉장히 경악하면서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후기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분화되고 또 모였다가 해체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게시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은 게시판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가장 많이 이제 게시가 되었던 글이 하루에 1,600개가 되기도 했고요. 뭐 평균 1,000개를 상회하면서 매일 글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성매매 처벌법의 목적이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보호법익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벌법에서 알선죄로 규정하고 있는 광고라든지 유인, 조장 뭐 이런 것들이 성매수 후기가 충분히 그 역할을 너무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같은 현장 활동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처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매매가 돈을 매개로 한 거래 행위를 위시한 폭력에 다름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단계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서 여성들이 불처벌 받을 수 있고 내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어쨌든 매년 연평균 500명의 여성들을 새롭게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고 이 여성들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단체들을 찾아서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혹은 동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일단 너무 마음이 폭폭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더 사연을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거는 참아서는 안 되는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는 더한 착취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스스로 감내하거나 누구도 모르게 안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이거를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누가 이 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 온통 이 표적과 혐오의 대상은 여성이 다 감내하고 있는가 네,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실험 내용이랑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와서 저에게 성매매를 요구를 하고 알선을 해주겠다고 요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경험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돼서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보고 조건 만남 하시나요? 도와드릴까요? 40만 원 드릴 테니까 뭐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고 접근을 해서 먼저 자기의 정보를 다 까요. 자기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그 다음에 이름 뭐고 그런 걸 다 까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내가 이렇게 깠으니까 너도 까자. 잘해줄게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사회 실험을 했고 21명한테 성적인 메시지가 왔고 21명 중에 12명은 성매매 알선 및 유도, 2명은 몸사진 전송 유도, 나머지 7명은 성희롱 등이었습니다. 2개는 이 앱은 성인 전용 애플이니 들어오지 마세요, 미성년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고문을 띄워놓긴 했는데 제가 가명을 사용하고 가짜 나이를 사용하고 가짜 생일을 사용하니까 대부분 다 뚫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조건 만남 사기나 아니면 조건 만남이라든가 성매매에 접근하고 또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주리라고 합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는 사이버상에서 성착취,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성착취에 이용하는 알선자 구매자들을 신고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상담소랑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저희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직접 지원, 피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성매매 불법국가이고요.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위험성이나 예방 안내를 하질 않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과정도 있고 만나서의 과정도 있고 만나고 이후의 과정도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정보 제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을 받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지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 청소년이 어떻게 성매매에 이용이 되는 경로가 어떤 경로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드리는 답변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경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성인 저희들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같은 플랫폼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착취자들, 성착취자들만 아는 거죠. 채팅 어플이 많은 경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채팅 어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플들, 고민 상담하는 어플도 있고 중고거래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플 그리고 SNS, 익명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 사실 경로라고 보여집니다. 지인들을 통한 알선도 있어요. 학교 선후배들이 학교 폭력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서 피해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고요. 친구들이 내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라고 해서 같이 나갔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사실 경로도 다양하고 사이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 자체가, 환경 자체가 사이버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가해 유형도 같이 맞춰서 변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해 유형이 변화한 이유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일상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말을 거는 가해 행위가 그 시작입니다. 채팅 어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NS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그런 제한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루밍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예쁘다고 하거나 좀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루밍 범죄는 굉장히 계획되고 정교한 중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랑 붙이면은 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개 계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 계정에 와서 저를 훑어본 사람은 제가 어떤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고 이 강아지랑 언제 어떻게 산책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기본 정보들이 그냥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정보로 이제 DM을 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그 친구한테만 푸들 키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DM을 보내면 그 아이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도 푸들을 키우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상대방을 또 아동청소년의 계정을 다 보고 말을 거는 거니까 대화가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뭔가 기본적인 친밀함과 믿음을 쌓은 다음에 사귀는 사이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너를 보고 싶다, 뭐 넌 너무 예쁘니까 네 뭐 얼굴 찍어서 보내줘봐, 아니면 네 몸을 찍어서 보내줘봐 하다가 다위하는 영상을 뭐 찍어서 보내줘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뭐 입던 속옷을 뭐 판매하거나 아니면 양말을 판매해라 라는 식의 접근들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동청소년들이 이제 그거는 성매매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거래를 하려고 하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소랑 그 사람 주소랑 개인적인 기본 정보들이 교환이 되는 거죠. 이제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너 이런 거 판매하는 애인 거 너 집 주소도 알고 너에 대한 걸 아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소문을 낼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확장된 피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피해가 심화될 때까지도 피해를 경험하는 친구들은 이 가해자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뭐 언제까지만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없던 일로 해줄게, 다 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친구들이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주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매매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은 성매매로 시작하는 게 아니어도 일단은 그 덫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도 성매매 상황까지 이제 귀결이 됐을 때 그 상황 안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한 명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아이를 착취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내가 안전을 담보가 받지 못하는 거죠. 성매매 상황에서 사진 영상 촬영을 불법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법적으로 촬영 당한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그때부터 또 내가 그때 너를 찍어놨는데 이거를 유포할 거야, 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일로 이어지는 거죠. 친구들이 만약에 걱정이 된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모르니까 이제 익명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익명을 기반으로 한 고민 상담 어플, 익명을 기반으로 한 데다 얘기를 많이 해요. 놀랍게도 또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착취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저희 가운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 우리랑 얘기를 하면 당연히 비밀 보장도 되고 그 고민에 대해서 대화도 될 것이고 안전하니까 우리 기관이랑 얘기를 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이제 고민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고민 상담 어플이나 아니면 채팅 어플 내에서 저희가 저희 기관을 홍보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제가 봐도 너무 아이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를 해줘요. 근데 그 역할은 사실 건강한 어른들의 몫인 거잖아요. 근데 착취자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타겟을 하면 그 목적을 훨씬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화 해갖고 그 친구들한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꼭 공인된 전문기관과 상담을 하라고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들 자발이든 강제든 어떤 이유로 상관없이 성매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모두 보호받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부터 지금 개정된 아천법이 시행 중에 있고요.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전국의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들이 17개소가 개소가 되었어요.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까운 지역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꿀알바. 대화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가능.
월 300만 원 보장. 세상에 이런 알바가 있냐고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친구 추가를 하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계정을 들어가 보니 여성 채팅 알바를 모집한다는 홍보 포스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터만 보면 위험한 알바라고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직접 링크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사인 줄 알았던 그는 사실 온라인 포주인 중간업자였습니다. 그가 알려준 사이트는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1대1 익명 채팅 사이트였는데요. 그는 SNS를 통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이 채팅 사이트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업자는 저에게 성별, 나이를 물은 다음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줬습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평일인데도 200여 개의 채팅방이 운영 중이었는데요. 돈 버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했습니다. 채팅을 하면 상대의 한마디마다 10코인이 쌓이고 상대를 만족시키면 실시간으로 선물 코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 입장하자 야하게 놀자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상대 남성이 6630코인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한 지 3분도 지나지 않아 6630원을 번 겁니다. 그러나 이 코인은 바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인은 100만 코인, 그러니까 현금으로 100만 원이 돼야 환전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자정까지 환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100만 코인 이상 벌지 못하면 돈을 한 푼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여성 알바생이 코인을 모으기 위해 상대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유인책이 됩니다. 남성 이용자는 성착취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인을 구입합니다. 한 번에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코인을 살 수 있고 결제는 문화상품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성 알바생은 코인을 돈으로 환전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남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남성 이용자가 선물 코인을 살 때 10%의 수수료를, 여성 알바생이 코인을 돈으로 환전할 때 10%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뒤부턴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셈이죠. 이런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 중이지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풍속 영업 규제 대상을 비디오물 감상 실업, 노래 연습장업, 숙박업 등 오프라인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옛날에 그 유료 전화방이 생각나거든요. 풍속업소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남성분이 술 먹으러 오지만 여성 상대로 이렇게 음란패설성의 대화를 하고 여성한테 뭐 선물 주고 돈 주고 막 그런 구조의 뭐 술집도 많았거든요. 그런 구조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간 걸로 보이고 여기 안에서 오프라인 상으로 이동해가지고 성매매를 유인한다든지 아니 다른 범죄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 접속과 회원가입 과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절차도 없어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혼인증이나 나이인증, 고인인증이 없으니까 아동 청소년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불특정하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알바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협찬이나 이런 식으로 성착취를 유인하는 그런 방식이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서 여성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 정보는 다 주게 되어 있고 추천인 코드를 받으려면 개인 카톡으로 연결을 해갖고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진을 만약에 주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다 이제 개인에 대한 정보로 수집이 돼서 역으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과거 오프라인 성착취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와 청소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커녕 단속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이제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하지 않을까요?